지금서부터 이제 영어 사관 영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출제 경향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어떤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비교적 뭐 공부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 어떤 방법이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간단한 편인데 지금서부터 그러면 좀 간략하게 영어 공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제 문항 즉 수능 영어하고 이제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그 관련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향과 학습법인데 저는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이제 그 경찰대 어떤 그 입시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좀 넣습니다만 저는 경찰대 관련 자료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관영어하고 경찰대 영어는 그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그 문제 유형이라든가 어떤 학습 방향은 비슷해요. 물론 이제 경찰대 문제가 사관영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단어 수준도 훨씬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서부터 설명하는 것은 사관영어의 포인트를 좀 두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관과 수능의 어떤 그 단순한 문항 비교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사관과 수능은 이제 문제 개수는 똑같아요. 전부 뭐 45문항이고 시험 시간도 이제 70분으로 이제 똑같고 참고적으로 경찰대는 45문항인데 경찰대는 이제 60분 안에 그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대가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을 좀 갖고 풀어야 되는 좀 그런 어려움도 또 추가되는 것이 이 시간도 또 경찰대는 좀 짧다는 거 똑같은 45문항인데 그리고 이제 그 문항 중에서 이제 사관 시험과 수능 시험에 아주 결정적인 또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3점짜리, 2점짜리 그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똑같은데 이 사관 시험만 있는 그 대화 보면 이제 그 대화 어떤 그 지문이라고 그래서 이 수능 영어에서는 이제 듣고 어떤 17문제를 이제 듣고 푸는 문제인데 사관 영어에서는 그 지문 즉 대화 지문을 읽고 이제 답하는 그게 6문항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어떤 영어 시험하고 달라요. 보통 영어 시험 그러면 이제 리스닝 파트를 해서 듣고 풀어야 되는데 사관 영어 시험은 그냥 그 지문, 대화 지문을 읽고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좀 이따 이제 다시 이제 대화 지문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평이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장소 문제라든가 즉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또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가 뭐냐 뭐 일단 아버지와 딸이냐 뭐 이런 식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즉 둘의 대화를 통해서 즉 뭔가 일치되는 내용 또는 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뭐 그런 간단한 문제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관 영어는 이제 또 수능 영어와 다른 게 그 어법 문제가 많아요. 수능 영어는 어법이 딱 한 문제인데 사관 영어는 이제 어법이 4문제로서 비중이 높아요. 그 어법 얘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문항별로 이제 그 구성수가 어휘라고 지금 그 세 문항이라고 그러니까 어휘 문항이라는 것이 이제 수능에서는 딱 한 문항밖에 없습니다. 어휘 문항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어휘 문항이라는 건 이제 뭐 글을 읽고서 이제 어떤 그 밑줄 단어 중에 글의 전반적인 흐름상 미치는 단어 중에 그 어색한 걸 고르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주어진 네버 안에 뭐 두 단어 중에 글의 흐름상 뭐 올바른 걸 뭐 고르는 그런 게 이제 어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수능에 비해서는 그 사관 영어는 좀 많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독해 문제가 이제 수능은 32문제고 이제 저기 사관 영어는 독해 문제가 32문제고 수능은 이제 26문항인데 이제 그 독해 문항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 추론이 그 난이도도 어렵지만은 문제 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점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제일 어떤 그 점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지만 난이도도 어렵지만은 그 문제 개수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또 사관 영어는 그 독특한 점이 또 이제 그 장문 독해라는 파트가 있죠. 보통 이제 시험 문제 그 끝부분에 장문 독해가 이제 4개 지문에 어떤 걸쳐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 수능 영어는 장문 독해가 딱 2개 지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관 영어가 이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말하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45문제를 이제 70분 동안에 푸는 그게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마지막에 그 장문 독해라는 그 부분이 4개의 지문에 또 8문항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 끝까지 그 소화해내는 것이 영어 어떤 그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 관리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장문 독해 8문항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지금 제가 그 마지막 그 가로 속에 4개의 지문이고 그 이제 8문항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 8문항이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해는 이제 빈칸 추론이 좀 많이 나온 때도 있고, 즉 올해 같으면은 그 연결사라든가 또 내용 부릴 어휘 연결사하고 어휘가 지금 예전에는 그 안 나왔던, 즉 장문 독해에서도 없었던 그런 유형인데 올해 좀 이렇게 2문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어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매년 어떤 그 출제 경향이라든가 유형 이런 것이 큰 변화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수능하고 별 차이도 없고 난이도가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하여튼 그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장문 독해를 구성하는 문항 수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꼭 이렇게 뭐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항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화체의 어떤 그 독특한 사관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화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가끔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대화체에서 그 표기한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 그 대화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좀 우리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가끔 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을 좀 줄 때가 가끔 있어요. 좀 낯선 단어가 있어갖고서 또 이 그 정답에 그 대화체 어떤 그 단어 자체에도 약간 낯선 단어가 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답에도 좀 가끔 낯선 단어가 좀 이렇게 있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단어 수준을 평상시에 이렇게 높이면은 그런 뭐 어려움은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대화체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약함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잘 하는데 대화체 문제가 좀 약하다라고 본인들이 느끼면 일반 그 수능 영어 교재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듣기 교재가 수능 영어 교재 이제 한 권씩 다 있는데 그 수능 영어 듣기 교재에 나오는 그 대본을 평상시에 이렇게 독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글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그 대화에 잘 나오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익히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는 그것이 약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려움을 좀 줄 수 있는데 또 의외로 아주 쉬운 단어인데 평소에 그 쉬운 단어가 자기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지 그 쉬운 단어가 있는 것도 그걸 좀 모르고서 또 틀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과수원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과수원이라는 단어는 웬만한 학생은 아주 쉬운 단어인데 그걸 또 의외로 몰라서 정답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이제 과수원이라는 단어인데 몰라서 틀리는 학생을 가끔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로 들어가는데 어법 문제는 그 아까 이제 뭐 4문제씩이나 되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서 그 어떤 비중이 크다는 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고 난이도로 보면은 수능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사관영어 어법 문제는 수능하고 별 차이가 없고 어법 문제는 약간 좀 어려운 것이 뭐 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봐서 수능 영어 어떤 어법 문제를 공부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도 사관영어 어법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개수가 많아서 비중이 크다는 거지 수능 영어 어법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는 그 문제 문항수 어떤 그 개수를 비교해 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능 영어보다 어휘 문제가 비중이 좀 더 높죠. 문항 개수가 이제 많으니까. 근데 어휘 문제도 그 대체로 독해를 잘하면은 글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밑에 어휘 문제라고서 독해 실력을 키워서 흐름을 잘 이제 이해하면은 뭐 어려운 게 없는데 그 어휘 문제 중에 가끔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진짜 수준이 높은 단어가 정답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휘 수준을 많이 높여줘야 돼요. 그 어휘 문제라는 게 이제 독해를 잘하면 저절로 다 이제 풀리는 문제지만 가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그 어휘 문제의 정답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로 이제 어휘를 이제 평상시 많이 좀 수준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하여튼 어휘도 이제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물론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문제 그 배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이제 빈칸 추론인데, 아까 이제 그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문제집을 풀 필요는 없고 독해 실력을 키우면 되고, 근데 어법 문제하고 빈칸 추론은 그 문제 개수가 많아서 전체 어떤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따로 이거는 따로 그 두 부분은 빈칸 추론과 어법은 따로 평상시 두 부분은 따로 특화시켜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그런 중요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문 독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장문 독해를 빨리 소화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맨 끝에 장문 독해를 다 못 읽고 그냥 어떤 시험을 이제 마치는데, 이 장문 독해는 어떻게 하든 네 개의 지문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그 속도하고 정확성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문 독해가 굉장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보면 경향의 결론이라는 것은 난이도라든가 어떤 그 지문의 사용된 어휘 수준은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물론 이제 경찰대하고 또 비교해 보면 사관하고 경찰대 영어는 이제 그것도 수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경찰대 영어가 가장 어렵고 어휘라든가 지문의 난이도가,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사관 영어는 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특히 올해 수능에 나온 영어 지문에 사용된 어휘라든가 어떤 지문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이제 사관 영어 시험도 그런 거 이제 비례해서 뭔가 수능에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동안 수능하고 사관 영어를 비교하면 수능 영어보다 사관 영어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은 지문에 사용된 어휘, 또 문장 어떤 지문의 어떤 이해와 관련된 어떤 난이도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번에 이제 어법 어휘 문제, 그다음 빈칸 추론, 이것은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특화시켜서, 특히 이제 어법하고 빈칸 추론은 좀 특화시켜서 따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학습법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독해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독해 공부가 거의 이제 대부분 문제가 이제 독해와 연결돼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휘 문제도 알고 보면 어휘 문제도 독해를 잘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어법 문제도 그래요. 어법 문제도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법을 잘 풀어요. 이게 어법이라고 해서 어법만 가지고 접근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함정에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법을 적용해야지, 그냥 어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법을 적용했을 적에는 틀리는 경우가 함정에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의 흐름을 잘 알면 어법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독해인데, 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정독하는 거하고 이제 문제풀이 공부 방법을 이렇게 둘로 이원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독이라는 것은 이제 좀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 이 정독 공부를 이제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양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어떤 그런 지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어떤 구문 교재라고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소개된 그런 구문 교재, 아니면은 이제 좀 지문 수준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양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교재 한두 권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뭔가 따져가면서 단어라든가, 그게 이제 독해 공부할 때 중요한 요소가 이제 단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지문의 이해인데, 사실 독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해를 잘하려면은 단어를 기본적으로 단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문장 구조 알아야 되는데, 사실 단어하고 문장 구조 알아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독해를 잘하려면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단어라든가 문장 구조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놔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어 선생님들은 단어라든가 어떻게 이제 훈련시켜서 단어 습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그 다음까지 그 과정이 이해한다는 것이 그거는 쉽게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평상시에
그 글을 읽고서 그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능력은 평상시에 꽤 많이 그 좀 까다로운 지문들을 가지고 그 속에 사용된 어떤 단어를 음미해 볼 수 있고, 왜냐면 단어라는 것은 그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 나온 그 단어하고 실제로 그 문맥 속에 있는 단어의 그 의미를 이걸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단어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단어만 가지고서 이렇게 적용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탄력적인 어떤 그 단어 이해라든가, 그다음 문장 구조도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평상시에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마지막 단계로서 이 지문이 뭘 말하는지 내용에 대해 이해,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맞춰줘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 이건 양적인 공부가 아니라 질적인 공부를 평상시에 해주면은 그런 능력이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 공부라고 해서 extensive study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많은 어떤 그 책, 영어 문제집들 보면 이제 한 권 속에 뭐 한 300문제, 400문제, 500문제 들어있는 많은 그 문제들이 들어있는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문 하나하나를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나중에 틀린 지문만 좀 이렇게 다시 점검해보고 왜 틀렸는지만 확인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문 독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45문제를 70분에 푼다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돼야 돼요. 사실 그 너무 순진하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실제 시험 볼 적에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물론 한 지문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도 몇 개 있고, 모르는 문장,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제도 몇 개 있지만, 그래도 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은 너무 순진하게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읽을 때 아주 꼼꼼하게 너무 그냥 자세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버돼요.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을 좀 70분에 45문제 어떻게 좀 빨리 풀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오버되는 학생들은 지문을 한 번, 두 번 딱 읽고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 읽고서 답이 안 나오니까 또 읽고 또 읽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력을 이렇게 키우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에 대한 이해라든가 문장 구조,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를 그 평상시에 하기를 하지만, 또한 요령이 있어야 돼요. 문제푸는 요령.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요령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요령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의미의 요령이라는 게 뭐 지문의 맨 앞에 한 줄과 마지막 한 줄 읽고서 답을 고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시간에 맞춰서 풀려면은 평상시에 제가 여기 위에 extensive study라고 해서 이제 문제풀이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요령을 습득해야 돼요. 뭐 잠깐 모르는 부분이 중간에 있어도 정답을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순진하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하여튼 두 가지 공부가 잘 돼야만 시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어떤 학생은 이제 문제 푸는 순서, 즉 유형별로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걸 나중에 풀면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그것도 근데 한계가 있어요. 진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어법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제 어법 문제가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좀 간단한 어떤 어떤 너무 두꺼운 어떤 부피의 어떤 그 문법 교재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그 어법 내용도 설명돼 있고, 또 그 어법 내용 설명된 것이 문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어떤 문장 구조와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 없이는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를 습득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너무 5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관시험 대비를 못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어떤 문법 설명이 있는데요. 한 2개월 또는 1.5개월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구문과 연결된 교재를 가지고 기초를 습득하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습득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법 문제를 대비할 때 뭐 어떤 그 사관 어떤 관련 어법이라고 따로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어법 교재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능 어법하고 사관 어법은 별 수준의 차이가 없어요. 문제 개수가 좀 많다는 뿐이지, 사관은. 그래서 수능 어법 교재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문제 위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된 학생들은 어법은 이제 나중에 수능 어법 교재로 문제 위주로 이제 접근하면 되고, 자, 어휘 파트는 제가 말하는 저 어휘라는 것은 이제 그 시험 유형에 해당되는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사관 지문에 나와 있는 그런 어휘까지를 다 포함해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파트인데, 정독을 공부할 때 꼼꼼하게, 아까 제가 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공부할 때 그때 습득한 단어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능 어휘 단어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지 이 수능 어휘 단어장이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할 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는 교재를 해줘야 돼요. 일반 그 보통 수준의 수능 어휘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수준 높은 단어가 포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혹은 우리가 흔히 뭐 터플이라든가 탭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휘 교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그 경찰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경찰대는요 어휘 수준이 이 사관고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경찰대는 그 어떤 그 뭐 문제를 푼 학생들 알겠습니다만은 유형이 약간 이제 그 앞에 그 1번서부터 5번, 6번까지 유형이 주로 이제 경찰대는 그 어휘 관련 그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만 그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 유형은 뭐 사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수준이 높다는 건데 이 경찰대 대비를 하려면은 지금 사관 영어 어떤 대비 방향하고 비슷하긴 하죠. 이런 파트별로 이제 똑같은데 경찰대 대비를 그 수준을 지금 그 경찰대 대비 영어 수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있을 때 대학교 그 어떤 편입 영어라고 있잖아요. 대학교 편입 영어 그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경찰대 같으면은 대학 편입 영어 수준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휘는 이렇게 수준 높여서 하고 이 기출 문제를 이제 그 사관 영어 기출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사관 영어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학생들은 그냥 뭐 아직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초반에 그냥 그 기출 어떤 문제를 싹 이게 풀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관 영어 기출 문제의 필요성은 중간중간에 자신의 영어 실력의 어떤 그 추이라든가 변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실력이 되는지 그걸 점검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관 기출 문제도 뭐 필요하다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간략하게 사관 영어 그 학습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결론을 내려본다면은 아까 뭐 국어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이 수능 영어하고 이 사관 영어하고는 그 뭐 유형별이라든가 아까 이제 그 대화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 수능하고 그 별 차이가 없고 이제 그 난이도 문제가 수능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올해 그 국어 문제가 수능 국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 사관 국어도 이제 그렇게 될 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 이 수능 영어하고 이렇게 사실 뭐 영어도 EBS하고는 사관 영어는 이 수능 영어는 EBS가 연계가 좀 있죠. 근데 사관 영어는 EBS 연계하고 좀 관계가 없고 난이도는 이 수능 영어 난이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수능 영어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예년 수능 영어보다. 따라서 내년도 사관 영어도 뭐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은 올해 수능 영어의 수준보다 더 어렵게 그래서 올해 사관 영어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다른 과목 점수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으면 대략 한 80점대 중반이면은 올해 이제 결과도 보면은 그 1차 시험 붙은 학생들의 그 시험 그 점수 결과를 보면은 다른 과목에서 워낙 못하면 뭐 안 되지만 대략 영어를 한 80대 중반. 물론 이제 공사는 뭐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공사는 좀 더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 이 정도로 이제 공사는 이제 영어가 유지돼야 되고 대략 하여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80점대 중후반 정도 영어 성적을 이렇게 맞으면은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그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은 큰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